훈련도 실전처럼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날카롭고 체계적인 훈련법으로 최고의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분대장 교육생. 임무 브리핑 한번 들어봅시다, 임무 브리핑. 그리고 그 중심엔 오늘의 주인공 정예 분대장 육성의 달인 이범준 중사가 자리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 이범준입니다. 저는 신병교육뿐만 아니라 분대장 교육, 임기제 부사관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들의 전투력을 향상시켜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입대한 신병부터 신임 분대장 그리고 진정한 군인의 길을 택한 임기제 부사관까지 달인의 손을 거치면 최정예 군인으로 재탄생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능력은 부대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하다는데요.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분대장들을 자신감 있게 잘 지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의 달인이다. 군인 정신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난 2023년 단 3명뿐인 최정예 전투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답니다. 자, 바로 이제 평가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군인 자리에 오른 뒤 자신과 같은 군인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이범준 중사를 만나봅니다. 달인을 만나러 온 곳은 백룡의 위용을 한가득 품은 부대. 강인한 군인 정신으로 국방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입니다. 32사단 백룡 신병교육대대는 연간 6천여 명의 신병과 분대장 등 정예 강병을 육성하는 교육의 요람입니다. 특히 우리 사단은 선순구전, 수사불패라는 백룡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교관과 조교들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전력, 전투기술 등 군인의 기본 소양을 겸비한 육군의 최정예 전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를 위한 훈련이 한창인데요. 오늘은 각 자대에서 분대장으로 뽑힌 상병 이상의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교육 훈련을 할 건데 먼저 위험 예지 교육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낙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해서 규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분대 전투의 기본이죠. 국지도발 상황에 따른 절차들을 배워볼 예정인데요. 그곳에서 우리의 달인 이범준 중사를 만났습니다. 어떤 교육 준비 중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동차단 작전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 이동차단 작전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생들에게 지뢰 설치하는 방법을 크레모와 설치하는 방법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교육 대상은 어떤 친구들입니까? 교육 대상은 사단 예하 부대의 분대장들 대상으로 상병장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대에서 어느 정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발은 전투 가능한 소부대를 운용하는 작전입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교육생들이 분대 단위의 지휘관인 분대장으로서 수준 높은 전투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건데요. 수장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크레모아랑 발성장애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범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크레모아 모형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제 이동차단 작전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분대원들에게 전투 기술을 잘 전파하기 위해선 철저한 교육은 필수입니다. 대인 지뢰의 일종인 크레모아 설치법부터 배워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다리가 있어, 다리.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면에 박으면 돼. 자, 지면에 견고하게 박은 상태에서 조준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준을 하게 됩니다. 조준할 때 전방 50m 지점 표적 하단부를 조준하면 돼. 적들을 향해 위치 설정이 끝났다면 다음 순서는 뇌관의 전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격발기를 사용한 크레모아 작동법을 알려주기 위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용 방법은 나중에 자대에서 군대원들을 지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교육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하세요. 기초이론 교육이 끝나고 이제는 실전입니다. 국지도발 상황에서 전투 전 준비를 갖추는 건데요.
이동차단 작전의 목적은 그 국지도발 대비태세의 작전의 일환으로 적이 이동을 차단하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적을 경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전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작전입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훈련. 이번엔 달인의 시범 없이 교육생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전투 준비에 관한 내용을 습득할 예정입니다. 자, 1분대는 현재 적 상황이 전방에 있는 저 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를 가정해가지고 이 일대에서 여러분들이 진지를 편성하면 됩니다. 앞뒤로 지그재그 형태로 하지 말고 일선형으로 배치해서 진지 구출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시! 분대장으로서 진지 점령 위치와 구축법 등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평가에 들어갑니다. 분대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유사시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저희 지금 침투 방향이 전방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벨트 형태로 설치를 하고 여기가 지금 2차단선인데 목진지로 삼아서 저희가 차단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진지 구축에 돌입하는 교육생들. 갑작스러운 대항군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경비병도 세우는데요. 완벽한 경계 태세를 갖춘 다음 진지 구축을 시작합니다. 진지 구축은 적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경멸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즉각 전투 수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숨어서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매복 진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달인. 총을 뒤로 매서 총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사대를 꺼내서 사대를 쌓으면서 해. 그러면 더 용이하니까. 이범준 중사의 조언에 따라 사대를 이용해 진지 주변을 정돈합니다. 이렇게 쌓은 사대는 대항군과의 총격전에서 아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돼주는데요. 그런 다음 소총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이때 대항군이 다가올 방향을 미리 예견해 위치를 정하는데요. 여기에 달인의 노하우를 더하자면 Y형 지가대를 설치할 때 소총을 몇 번 걸어보고 소총의 조준점이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설치하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한 살상 지점, 분대장이 지시한 살상 지점에 가조준을 해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적 식별 후 빠른 사격을 위해선 작은 디테일도 놓칠 수 없습니다. 실전에선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장시간 매복해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진지의 깊이까지 조정해주면 진지 구축은 일단락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대항군을 발견하면 이를 옆 진지에 알리기 위한 장치, 바로 신호줄을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신호줄 설치 중이라 저희가 분대장 진지에서 신호줄을 당기면 여기 이제 한 번 당기면 원거리 적발견, 두 번 당기면 근거리 적발견, 저희는 세 번 당기면 이제 살상지대로 와서 이제 사격을 하겠다고 신호를 주는 거고, 네 번 이상 당기면 저희는 사격 중지로 신호를 서로 맞췄습니다. 진지와 진지 사이를 길게 연결하는 신호줄. 아군끼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인데요. 전투 직전 협의한 신호로 대항군의 접근 상황 등을 전달합니다. 그 신호줄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호줄은 이동차단 작전은 기본적으로 적을 멀리서부터 발견했을 때 지근거리까지 유도해서 적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비닉입니다. 그 기도비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무선 통신 장비보다 신호줄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은밀함을 유지하면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는 꽤 효과적이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 바로 발성 장애물입니다. 네, 장애물 설치할 때는 장애물이 실제 운용이 되도록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발성 장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보기는 어렵고 이제 소리로 들어서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사각 지역에 설치하게 됩니다. 적들의 침투 속도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발성 장애물 설치까지 완료했다면 국지도발 상황 속 전투 준비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평가뿐.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지금 어떤 거 체크하고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네. 훈련을 진행하면서 비전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 불필요한 대화나 이제 졸음 그런 걸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고, 이제 Y지가대나 또 다른 준비물들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이게 평가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인원들이 수료할 때 이제 성적 우수자랑 또 뭐 미흡한 인원은 수료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1분 뒤에 평가 볼 예정이고 3분대, 1분대, 4분대 순서대로 평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 설치랑 Y형 지가대, 뭐 신호줄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다 되어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점검이 끝나고 평가를 위해 진지 구축 장소로 향하는 달인. 자 일로 오세요, 분대장 교육생. 임무 브리핑 한번 들어봅시다. 임무 브리핑. 적의 상황으로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대장으로서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와 함께 달인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상지대는 어디로 판단하고 있어요? 살상지대? 부대 앞에 50m 전방에 이 도로로 하고 있었습니다. 50m 전방의 이유는? 너무 가까우면은 이게 꼬일 수도 있고 저희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일단 수류탄이 던졌을 때 50m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 서서 던졌을 때의 그 나갈 수 있는 거리가 거의 30에서 40m야.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당겨야 될 필요가 있고. 평가와 함께 보완점을 바로바로 전달하는 건데요. 납득할 만한 이유를 곁들여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212번 있나? 이쪽으로 잠시 오세요. 본인이 저기 살상지대에 도달한 것을 식별했다. 어떻게 할래? 그럼 일단 신호줄을 3번 당겨서 옆에 있는 진지한 사람들한테 컴플레인. 이제 들어가세요 이제. 13번? 막 신호줄이 옆에서 막 4번 이상 당겨.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방금 같은 경우는 신호 대책을 물어본 건데 이 신호 대책은 전 분대원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일부 인원들을 물어봐서 인원이 숙지하고 있는지 숙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신호줄 설치 한번 봐볼까? 알겠습니다. 여기 신호줄을 보면 그 신호줄이 이렇게 바닥에 축 늘어져 있잖아, 맞지?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인원이 당겼어. 이게 인원이 얼만큼 당길지 모르겠지만 약하게 당겼을 때 이 인원이 못 느낄 수 있어. 이게 텐션이 돼야 돼, 텐션이. 땅땅해야 돼, 땅땅하게. 알았지? 알겠습니다. 장애물 설치한 데 가볼까, 장애물? 말 그대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대로 돌아가 분대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만큼 상황별 제대로 된 이해와 습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방울이 여기 설치되어 있는데 이 끈을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건드렸을 때 줄이 흔들리는 선에 연결이 돼야 돼. 알겠나? 그 뒤로도 계속되는 이범준 중사의 조언. 그와 함께 평가도 마무리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괜히 제가 다 떨리네요. 전반적으로 인원들이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서 뭐 장애물 설치라든지 Y형 지가대 그리고 신호줄이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분대장들이 임무 브리핑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육생들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럴 때는? 맞습니다. 훈훈한 결과네요. 좋은 스승 아래 좋은 제자가 탄생한다고. 이게 다 이범준 중사의 남다른 교육법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함께 일하는 교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평소에는 좀 친근한 형처럼 장난도 많이 치고 웃기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교육이나 훈련에 들어가면 약간 바로 진지하게 바뀌면서 군인다운 모습이 보여서 약간 반전 매력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되게 자신감 있게 훈련병 혹은 분대장들을 자신감 있게 잘 지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무생하는 조교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저희들도 뭐 특급 전사라든지 혹은 저희 조교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용사들을 이끌며 군 전투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범준 중사. 그는 어떻게 군인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군에 제가 입대하게 된 계기는 운동하는 것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자신이 있었고 그것을 알아봐준 와이프가 부사관이라는 직업을 추천해줘서 부사관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부사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임관 후 15년부터 현재 23년까지 체력을 특급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 군생활 중
작은 목표 중 하나가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특급 전사 달성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새벽같이 매일 운동을 했었던 것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추천으로 시작한 군 생활은 천직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는 그의 기질과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신병교육대대로 온 계기는 원래 과거에 특공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최정예전 투혼을 하면서 훈련부사관들, 교관들을 보면서 꿈꿔왔던 것 같고 제가 최정예전 투혼을 하면서 쓰러졌을 때 저를 이렇게 응급처치해 주신 교관님을 보면서 인상 깊어 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군인이 되고자 신병교육대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에게 교육받으러 오는 분대장과 임기제 부사관 인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군의 창끝 전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열정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적시적절하게 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전투 기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고 더 세밀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끌어오셔서 본인도 그만큼 기량을 높여놔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 있을 때 조금 더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과가 따라왔습니다. 특히 매년 우수한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특급 전사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다는데요. 그 밖에도 전투 관련 다수의 자격증과 상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임무에 진심인 진정한 군인 이범준 중사. 그와 함께하는 두 번째 교육은요. 자, 오후에는 여러분들 규탄을 쓰게 됩니다. 규탄. 그래서 먼저 수류탄을 여러분들이 훈련병 때 사용하고 그 이후로 쓴 적이 없을 텐데 이 안전장치 제거 요령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그리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클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벗겨내면 돼. 수류탄을 비롯한 전투 장비를 활용해 대항군과의 교전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본격적인 전투 상황이군요. 진지 구축 및 점령이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이 원거리에서 출현 시, 근거리에서 출현 시, 살상지대 도달 시 어떻게 화력을 집중하는가를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다 생생한 교육을 위해 보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실제와 비슷하게 제작된 교보제용 탄약들입니다. 공포탄입니다. 실전과 같이 느끼기 위해서. 맞습니다. 탄약 보급까지 끝난 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대기하는 교육생들.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기다립니다. 원거리에 적 출현하게 되면 인원들은 사전에 정해놓은 신호 대책을 통해서 전투 준비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군대별로 원거리에 적 출현 시 조정관 단발에 놓고 수류탄을 투척 준비한다. 그리고 근거리에 도달하면 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사상지대 도달 시 수류탄과 사격, 크레모어를 통해서 적을 제압한다.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하는지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의 타깃이죠. 대항군 역할을 맡은 교관들 역시 준비에 한창인데요. 도로를 기준으로 네. 먼저 원거리 그리고 근거리 그리고 살상 반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차단선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 교육생들이 저희를 대항군을 제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항군의 역할은 교육생들이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거리를 좁혀가며 이동할 계획인데요. 가장 먼저 원거리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팽팽한 긴장감이 훈련장 내에 흐르는데요. 자, 바로 이제 평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신호에 맞춰 이동을 시작하는 대항군.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분대장 역할의 교육생. 재빨리 상황을 전파합니다. 마이크로 적 인원 2명 군복에 정글모 착용하고 총기 휴대한 상태로 먼 거리에서 접근 중 계속 경계하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상황을 지시하는 달인. 근거리 이동하겠습니다. 근거리. 지시에 맞춰 점점 더 거리를 좁혀오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상황인 근거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칠세라 서둘러 대기 신호를 보내는데요. 적 2명 근거리에서 접근 중 살상지대에 도달하면 격발하겠습니다. 신호줄을 이용 인접 진지의 상황을 전달. 살상지대 이동하겠습니다. 살상지대.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온 대항군. 일촉즉발의 상황.
교전에 대비해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살상집에 들어왔으므로 격발하겠음. 합격! 기실! 기회는 바로 지금. 대항군을 향해 준비된 모든 화력을 총동원 합니다.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생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달인.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한데요. 자, 수대장이 몇 가지 강평하고 이제 교육을 종료하겠습니다. 신호줄하고 통신장비를 활용해서 상황 전파했잖아, 맞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분대 옆에는 다른 분대가 있을 거야, 맞지? 네. 인접진지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보고랑 상황 전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고 우리 분대원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대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네. 이수대 고생했습니다. 오늘의 교육을 끝으로 자대로 돌아가는 교육생들. 창끝 전투력을 발휘하는 분대장이 돼 맹활약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분대장 교육을 마친 달인. 사실 그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타이틀을 최근에 획득했다는데요. 궁금하시죠? 바로 전군을 통틀어 105명뿐인 최정예 전투원에 선발된 겁니다. 야, 이거 진짜 통과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대단하네요. 제가 군인을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이 최정예 전투원을 합격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는데 이 도전하는 과정부터 성공했을 때 그 과정까지 그 순간들이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은 지금도 그 생각만 해도 엄청 행복합니다. 2023년 단 3명뿐인 최정예 전투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달인. 세 번째 도전 당시 얻은 근육 부상의 트라우마를 딛고 얻어낸 값진 성과인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바라던 군인의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다시 봐도 감격스러운 최정예 전투원 선발 당시 영광의 순간. 병영단에서 나왔던 이 출연자들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최정예 전투원을 입교하면서 본 것 같습니다. 권순영 원사, 이대화 상사를 703 특공연대의 김홍수 중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값진 인연들. 나도 거기에 발 담가볼게. 시작. 개방 개머리 뭉치. 숨겨왔던 달인 역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최정예 전투원으로서 쌓아온 남다른 실력부터 값진 성과를 얻기까지 꾸준히 흘린 땀방울의 흔적. 그리고 시작한 달인의 새로운 도전까지 최정예 전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정예 분대장 육성의 달인 이범준 중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